네, 여러분 오늘도 질의응답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만 제가 선정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질의는 뭐냐면 3강 모의고사 발전공학 5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지난주 3강 모의고사 5번 문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자, 유한곡선의 문제가 주어지고 연간 발전량 및 이용률을 구할 때 숫자의 공식에 사용하게 됩니다. 숫자 출력 공식에서 낙차는 유효낙차를 알고 있습니다. 발문 조건에서는 이미 유효낙차가 47m로 되어 있고 수로, 수압과 방수 손실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문상의 47m의 의미를 총 낙차를 유효낙차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가정하고 각 손실 낙차들을 뺀 유효낙차 40m로 하여서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출제된다면 지문상의 손실분들은 혼란을 야기 위한 속임수일 뿐 유효낙차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던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유효낙차가 47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 보면은 또 수로 길이에 의한 손실, 그 다음에 수압간의 손실, 그 다음에 방수구의 손실 낙차 또 별도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왜? 유효 낙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총 낙차에서 손실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수구하고 방수구의 차이, 그게 바로 총 낙차 아닙니까? 그 총 낙차에서 손실을 뺐으니까 이미 유효 낙차가 이미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이걸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유효 낙차라고 하는 개념을 낙차라고 이해를 하고 총 낙차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압간 손실을 빼니까 47m가 아니고 40m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되면 47m로 해야 됩니까? 자기가 계산한 것처럼 40m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의였던 거죠. 매우 좋은 질문이고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자, 여기서 우리 기존에 우리 교재에 나왔던 문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제 2-8번에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경사가 1500분의 1, 긍장 3km의 수로를 갖는 수력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의 취수구와 방수구의 고저차를 170m다. 그 다음에 수압간의 손실 낙차를 1.5m, 방수구의 손실 낙차를 1m. 이렇게 하고 나서 최대 출력을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량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력은 여기서 유량은 50m 들어가면 되고, 낙차는 당연히 유효 낙차니까 여기서 문제에 주어진 걸로 하면 취수구와 방수구의 고저차, 이거 총 낙차죠. 이 170m에서 뭐를 각각 손실을 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제 2-8번 같은 경우는 내가 유효 낙차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십시오 이런 얘기니까 아주 명확하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9번을 볼까요? 자, 예제 2-9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낙차 30m의 상부 저수지에 어쩌고 해서 단 낙차 손실은 고저차의 3% 이렇게 정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낙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유효 낙차가 아니죠. 총 낙차입니다. 총 낙차. 그죠? 자, 이 총 낙차가 30m에서 뭐를 고려하면 됩니까? 낙차 손실에서 고저차 3%만 고려해라 이런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럼 3%는 얼마예요? 30에 3%니까 약 0.9m. 그러니까 유효 낙차는 얼마가 되냐면 29.1m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요거 본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이제 주어진 문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까지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총낙차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손실을 주어져서 내가 유효낙차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다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5번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최대 사용장 됐고, 그 다음에 유효 낙차 47m가 아니고요. 이게 없어야 되겠죠. 원래는 낙차 47m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수로 길이에 대한 그 다음에 수압간에 대한 방수구에 대한 낙차를 내가 계산해서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문제 패턴들을 쭉 보더라도 잘못 출제된 거죠. 잘못 출제된 겁니다. 자, 그럼 잘못 출제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럴 때는 이것은 시험 장안에 있는 감독관한테 물어보고 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우의 수는 두 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손실이 주어져 있으므로 여기서의 낙차는 유효 낙차가 아니고 총 낙차라고 계산해서 손실을 감안해서 별도의 유효 낙차를 계산하겠다. 유효 낙차를 계산하겠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전제를 하고서. 왜? 우리가 유효 낙차라고 하는 것은 총 낙차에서 각종 손실을 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 주어질 수가 없다. 이것도 유효 낙차, 이것도 낙차, 그럼 이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총 낙차로 보고 그 다음에 손실을 감안해서 유효 낙차를 선정하겠다라고 답안지에 적어놓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답안지에 적어놓고 가시고 아니다. 난 이게 복잡하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겠습니까? 이미 여기 유효 낙차라고 주어졌습니다. 유효 낙차. 유효 낙차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손실을 감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효 낙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손실은 감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47m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 유효 낙차라고 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계속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번 같은 문제는 1번으로 놓고서 계산을 푸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이거 유효 낙차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화할 수가 있다. 계속 변화할 수가 있으니까 설계 시에 유효 낙차를 47m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운영하면서 또 손실이 또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유효 낙차든 총 낙차든 여지간 이 낙차에서 뒤에 나온 손실을 또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40m를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 네, 문제 그 출제의 어떤 의도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지간 이런 문제가 애매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출제위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애매한 문제는 내지 않는 게 좋죠. 내가 볼 때는 일부러 낸 건 아닌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실수한 것 같고, 그래서 정확히 이거는 총낙차로 봐야 되는 게 맞고, 총낙차에 대한 손실 낙차 고려해서 별도로 유효 낙차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계산에 넣으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